이번 주 관심 종목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이 종목들 흐름 보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노릴 계획입니다. 현재 시장의 주도 테마는요, 1월 말 2월 초에 저PBR 테마가 엄청나게 강했고 설 연휴 직전에는 반도체 테마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도 이 두 가지 저PBR 테마와 반도체 테마는 시장의 주도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PBR 테마는 정부 정책이 뒷받침이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매수 1위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KB금융, 하나금융, SK스퀘어 다 저PBR 테마라고 할 수 있죠. 기아의 연봉 차트인데요. 무려 26년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패턴도 아주 이쁘게 나타났죠. 컵이 있고 손잡이, 커비드 핸들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역헤드앤 숄더를 만들고 26년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이고요. 그럼 이 패턴의 높이가 기본 목표치가 됩니다. 저 위까지 열려 있죠. 그리고 패턴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올라갔던 힘만큼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위에가 엄청나게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아만 그런 게 아니고 현대차도 역헤드앤 숄더 형태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엄청나게 세게 들어오고 거래 대금이 폭발한 상황입니다.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왔죠.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 조정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공략을 노려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 정도의 강한 흐름이라면 이 사상 최고가 28만 9천 원을 조만간 보러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만큼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겠고 조정을 거칠 때 봐야 되겠죠. 이 종목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못 사서 안달입니다.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은 계속 큰 금액을 팔고 있습니다.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가고 있고요.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면 좋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하나금융지주의 연봉인데요. 20년간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박스 중심에서 움직이면서 사상 최고가에 지금 도달한 상황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살짝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월봉상 큰 박스 흐름인데 박스 중심 위에서 다시 박스를 만들면서 돌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서 저PBR 테마 그 힘으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단기 급등한 만큼 추격 매수는 조심하되 조정을 확인하면서 계속 매수 기회를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KB금융 역시 연봉을 보면 17년간 이런 박스권 흐름인데요. 역시나 박스 중심 위에서 최근에 5년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사상 최고가 바로 아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강력한 상승 한파동이 나온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은 물량을 다 던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신고가 돌파를 한다면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다가도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주가의 상승에는 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저평가됐다라는 것이 일반화되고 주주 환원 정책 등 주가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 이 상승 한파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승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상승 한파동이 나온 종목들 계속 추적하면서 조정 이후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거죠. KB금융도 첫 5일선에서 상승이 세게 나왔고요. 하나금융도 첫 5일선 눌림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5일선이 깨진다면 대형주는 첫 11선 눌림에서 11선 부근에서 지지 후 상승 시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선까지 조정이 언제 나올지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조정이 나온다면 그래서 11선 부근까지
눌림이 나오고 하락이 멈추는 모습이 나온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3일선 찍고 올라간 적이 있었고 첫 5일선 눌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첫 5일선 눌림에서도 한번 단타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첫 11선 눌림에서도 공략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지주사에서 삼성물산도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첫 5일선 눌림에서 한 차례 상승이 나왔죠. 그 다음에 만약에 5일선이 깨진다면 첫 11선 눌림에서 좋은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은행주에서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탄력이 좋은 종목으로는 제주은행이 있는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왔고 또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실적 쇼크를 반영한 상태에서 조정 이후에 한 차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푸른저축은행도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하락이 멈추는 모습을 확인하고 한 차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공략해 볼 수가 있겠죠. 대형 자동차 말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서현이와와 성우하이텍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 PBR 테마 말고 반도체 테마도 반드시 봐야 하는데요. 미국의 엔비디아가 1월 8일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 뒤에 종가 기준으로 거의 5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500불 돌파하면서 지금 720불까지 올라갔고 지난 2월 9일 금요일에도 3.58%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AI 반도체 무조건 봐야 되는 거죠. 한미 반도체는 작년에 HBM 테마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거의 6개월 정도를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2월 8일 날 박스권 돌파,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이면서 박스 돌파인데요. 돌파하기 직전에 21선 위에서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외국인 매집이 있었습니다. 기관도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요. 그 전에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했었고 2월 8일에는 외국인이 885억, 기관이 120억 매수하면서 개인은 1000억 원을 팔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엄청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TSMC와 SK하이닉스의 동맹 수혜라는 명분이 실렸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엔비디아의 신고가 행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박스 돌파, 사상 최고가 돌파입니다. 6개월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 상태에서 새롭게 상승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은 더 올라간다. 그리고 엔비디아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추세적인 상승이 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외국인의 순매수 885억이 대부분 프로그램 매수로 포착이 되는데요. 장중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순매수 순매도를 보면서 추적을 할 수 있고 또 종목별로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강력한 외국인의 매수, 프로그램 순매수가 일부 출회될 수 있는데 그 출회되는 강도를 또 같이 보면서 눌림시 매수 기회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많이 올라간 주식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상한가로 끝났고 다음날 플러스 출발하는데 거기서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플러스 출발해서 그냥 가는 것은 기보유자의 영역이지 절대 신규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 장중 조정을 확인하고 조정이 이쁘게 나오는 걸 확인하고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공략해야 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작년에 반도체 HBM 대장이었고 그런데 쉬다가 2월 8일 다시 대장으로 올라섰고요. 작년 11월 이후의 대장은 제주 반도체였습니다. 이 제주 반도체가 1월 25일 단기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왔는데 이 저지바 33일선 부근에서 단기 상승이 세게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투자 경고의 지정이 됐었다가 2월 8일 투자 경고에서 지정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가 살아있는 가운데 그 테마의 대장주가 외봉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테마가 끝나지 않는 이상 다시 고점을 테스트하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갈 수가 있겠죠. 3일 연속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내일 아침에 또 올라가면 상승 4일 차에는 차익 매물 출회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올랐을 때 추격 매수하면 절대 안 되고요. 요 상승에 대한 눌림, 매물 소화가 나왔을 때 다시 공략을 하면 다시 전고점을 보러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만큼 단기 수익 기회를 노릴 수가 있겠고, 이게 사상 최고가에서 부딪히고 빠진 건데요. 이 사상 최고가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돌파를 하면 거기서 또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장주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테마가 살아있는 한 대장주는 계속 추적하고 조정을 확인하고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반도체 관련주가 2월 8일에 엄청나게 좋았죠. 어버브 반도체도 많이 올랐고요. QRT 무려 18% 올랐고 네오셈 15%, HP, SP 11%, DIT도 15% 올랐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꽤 쉬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첫날이 지난 2월 8일이고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다시 반도체주 상승세 나타날 수 있으니 이 두 종목, 일단 대장은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고 그 외에 어부 반도체, QRT, 네오셈, HP, SP, 에이징랜드, DIT,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2등주군에서 또 좋은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종목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의 월봉 차트를 보면 월봉상 22평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지난 2월 7일, 2월 8일 이틀 급등하기 전에, 그리고 여기서 빠질 때 온갖 악재가 많이 나왔죠. 2차전지 대부분의 종목이 실적 쇼크가 있었고 1월 26일 급등하기 전날 밤에 테슬라 실적 쇼크로 10% 넘는 급락이 있었고 그런 악재를 다 반영을 했고, 에코프로도 2월 6일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쇼크 나왔었죠. 그런 걸 다 반영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주로 매수를 했고 개인들이 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니까 못 참고 버린 개인들이 있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최근 보면 개인들은 전반적으로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주로 매수를 했고, 지난 이틀간은 외국인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리가 중요한데요. 빠지고 있는 중에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고 해서 빠지고 있는 중에 매수하면 안 되고요. 월봉상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온갖 악재를 다 반영하면서 주가는 바닥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들은 던지고 외국인 기관이 매집을 했고,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서 지지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상승, 월봉 주봉상 중요한 자리에서 강력한 상승이 이제 시작된 거고, 최소한 한 번은 눌렸다가도 한 번은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틀 올라간 상태에서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돌아오는 주에 조정이 나온다면 한 번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 들어온 힘에 의해서 눌렸다가도 한 번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좋은 단기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수 기회를 엿볼 예정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 시장의 주도 테마는 저PBR 테마와 반도체 테마다. 저PBR 테마에는 크게 자동차, 은행, 지주사가 있고, 자동차에는 대형주, 현대차, 기아, 중소형주에는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은행에는 하나금융, KB금융, 작은 주식에는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지주사에는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이 있고, 반도체에는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가 있고요. 그 외에 이군주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기타 에코프로까지 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승훈의 관심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추가로 공부하고 싶은 종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종목은 다음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